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비자, 보험, 방구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방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200유로짜리 없어요. 네. 언제부터 얘기를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좀 뜯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비자, 보험, 방구하기, 거주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거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씩 뜯어보죠. 네,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하나 할까요? 보험, 네, 보험부터 할까요? 보험. 일단 저는 이거를 질문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왜요?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정보가 두 너무 번째는 많죠.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당연한 건데 독일어를 B1까지만 하셔도요 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쵸. 그쵸. 독일어를 모르시니까 겁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막연하다 보니까 생기는 질문이다. 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좀 상황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학생 신분이다. 그럼 보험 어떻게 되나요? 어학생 신분은 어학생 신분에 맞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사보험이죠. 그죠. 사보험이고 싸고 뭐 케어 별로 안 되는 네, 그런 보험이 있는 거고. 한 달에 한 2, 3유로 정도? 네, 그런 보험 들면은 네, 그 보험 가지고 비자 받을 수 있는 거고. 학생은 어떻게 되죠? 학생은 만 30세 이하는 공보험이 필수고요. 네. 만 30세가 넘어가면 사보험과 공보험 선택인데 문제는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공보험은 들 수가 없죠. 어차피 사보험이에요. 네. 그럼 그 나이 때 맞는 사보험은 비싸죠. 근데 군대 또 갔다 오면 또 빼주기도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사보험 싼 거 들면 되는 거고 비자용 보험이 회사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대학생이 됐다, 뭐 대학원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30세 이하면은 그냥 공보험 들어가는 거고 30세가 넘어갔다 그러면 사보험 들어가는 거고. 네, 아주 쉽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방구하기, 거주지, 방을 구하는 거.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어를 몰라서 네, 막연히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어려운 것들 있을 수도 있고 네. 현재 뭐 남현 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을 구하기 쉽지가 않죠. 네. 쉽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방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의외로 더 쉽네요. 방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돈이 있어도 이건 뭐 돈이 굉장히 많다. 한 달에 막 한 100만 원 이상 방값 쓸 수 있다. 그러면 방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규모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1인이 독일에 유학 가서 했을 때에 염두에 두어야 될 방의 보통 비용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3, 400유로면 됐었거든요. 기숙사 빼고. 근데 지금은 한 5, 600은 넉넉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 하나에 네.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라. 400유로대의 방도 구할 수는 있는데 외곽 지역이고 또 이제 쉐어하우스죠. 네. 외계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고 그런 게 벌써 400유로대까지 올라갔어요? 최소 400입니다. 200유로짜리는 없어요? 200유로짜리 방, 기숙사도 200유로짜리 방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기숙사도 계속 올라야겠죠. 언제 그렇게 됐어요?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한국도 부동산이 문제인데 이 참 독일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에른 쪽이 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비싸죠. 그래서 저는 비추라는 거예요. 베를린도 비싸고. 그럼 싼 방이 어디냐? 그래도 중소도시는 좀 싸지 좀 않을까요? 싸죠, 그래도. 예. 근데 또 의외로 또 싼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 또 의외로 싼 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급 정보죠, 그런 게. 그런 거. 남한테 잘 안 알려주죠. 근데 싼 방은 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든지. 네. 좋습니다. 방을 구할 때 그럼 뭐 보통 어떻게 해요? 글쎄요, 보통 여기서는 방을 구할 수는 없죠. 알아볼 수는 있지만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는 가격 있지만 가격 정보. 정도 알아볼 수 있지만 구할 수는 없고 직접 가야 되죠. 직접 가야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많이 있느냐? 부동산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개념에는 많이 다르죠. 그냥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정도로.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이 있을 건 같은데 그리고 중개업이 뭐냐면요. 그 집을 막 져놓고 이거를 분양 사무실인 거예요. 사실은. 네, 주로 그렇죠. 네, 분양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고 방을 알아보는 거고 일반 개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전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결국은 개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방도 사실 좀 큰 하우스 단위의 맞아, 집이라든지 맞아. 네, 그런 집들이지 뭐 이렇게 원룸을 이렇게 중개업을 하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네. 하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설 기숙사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알아본다거나 가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 부동산 사무소 갔더니 너가 올 때가 아니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교 근처에 가면 그 맨자라고 하는 학교 식당 게시판에 있어요. 방 구하는 거 좀 이렇게 보셔야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또 방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서 네. 그 위버데민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방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독톡톡에서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에 독일에서 방 구하기 뭐 이런 데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건씩 그 한국 사람들이 방을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방을 내놓는데 그 다음 사람 세입자를 한국 사람 중에서 이제 구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런 방들을 이제 하면은 좀 더 쉽게 의사소통도 쉽죠. 네, 그렇게 쉽게 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가에 붙어 있는 네, 이렇게 뭐 방 세입자 구한다. 아니면은 부동산 사이트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여러분이 찾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방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방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는 없고 싼 방이 없으니까. 네, 싼 방. 내가 원하는 조건의 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딱 그 지역에 내가 원하는 가격 조건 이거에 맞는 방을 구하는 건 어려워서 저번에 한번 베를린 지역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싶은데 이제 치안도 괜찮고 너무 외곽은 안 되고 교통도 괜찮고 쉐어하우스는 제가 화장실을 혼자 써야 돼서 쉐어하우스는 안 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방을 얼마 정도 생각하느냐? 이런 방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글쎄요 한 700에서 800유로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돈은 한 120만 원 돈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조건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네, 값은 올라간다. 네, 당연한 거죠.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역세권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입니다. 비자. 비자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 비자는 사실 이거 되게 복잡한데.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요. 보통 말하는 비자는 체류 허가예요. 독일은 무비자죠. 90일이. 그러니까 비자라는 말을 체류 허가라는 말을 일단 쓰는 거고.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워딩을 할 때 체류 허가를 비자로 한다. 오케이, 좋아. 네. 그러면 비자 문제는 일단 무비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죠. 내가 체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내가 왜 독일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외국인청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학 때문에 있는다. 최대 2년. 학생이 되면 뭐 재정 보증 보험한 거 방구한 거 해가서 이제 뭐 그거 학생으로 체류 허가를 받는 거. 취업이 되면 취업으로 체류 허가를 받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류를 허가하는 데 대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은 이제 대학생들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취업은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즉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재정 보증으로. 그 네. 재정 보증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돈을 벌지 않고도 내가 갈 수 체류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일에서는 너네들한테 돈 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돈을 땡겨 오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사실 체류허가죠. 목적에 맞게만 살으라는 거예요. 학생 비자면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뭐 슈바츠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학생은 어학 비자 아니면 학생 비자. 뭐 그 외에도 중간에 뭐 중간다리 껴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없을 거예요. 그건. 네, 뭐 학생 준비 비자라든지. 너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길지 않아서 그냥 네. 어학 비자. 그래서 사실 그냥 무비자. 무조건 독일에는 가면 3개월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어학 비자 2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 비자, 학생일 때 계속 비자 받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되고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학 비자 받으려면 뭐 또 서류가 필요하냐, 뭐 학생 비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궁금하시면 댓글로 네,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뭐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오라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네.